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의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는 부채꼴 햇살 전략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지도로 표시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완성된 적도 역사적으로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을 나발이 집어넣는다는 건데 러시아에. 이게 카라연합, 한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입장에서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자기의 수중에 넣는다? 역사적으로 없었죠. 있을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중국은 청일 전쟁에서 이미 꺾어져 나갔고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무너지 끝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었는데 일본이 이겼죠. 러일 전쟁에서. 근데 그때 러시아가 반대로 일본을 꺾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중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동북 삼성 이쪽에서 이 만주 지역, 중국 북부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는 일본 열도까지 영향권을 주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그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했을 거예요. 이런 그림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이겼더라면. 러시아가 일본에 졌기 때문에 그 반대의 세계가 열리는 씨앗이 뿌려져. 이게 바로 그 반대의 세계. 그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반대의 이 세계, 일본 제국이 열린 거예요. 이거 청나라 꺾고 러시아 꺾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뭐냐면 자원, 에너지,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주도 먹고 이렇게 자꾸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에너지는 이쪽이 많았죠. 목재,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은 여기 많았기 때문에 고무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일본의 본래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그 당시 이제 피해를 당하던 중국이랄지 미국이 너무 쟤도 너무 크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목덜미를 탁 조이기 시작한 거죠. 남쪽으로부터 석유 루트를 차단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는 이 일본 열도와 한반도는 어떻게 돼요? 숨이 막히는 거죠. 석유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데. 비행기도 못 뜨고 난방도 안 되고 공장도 안 돌아가는 그 상황으로 몰린다 이게. 그래서 결단한 게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가 옆으로 샜고, 여하튼 러시아가 이런 나발이를 미래에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영토는 넓은데 인구가 너무 빈약해. 결국 역사라는 게 사람이 일구는 건데 인구가 없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이것도 불안하다. 중국이 팽창하면은 그냥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러시아도 어떤 지정학적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은 무엇이냐? 그 목표는 유라시아 패권의 현상 유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이상 팽창하기는 어려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전쟁에서 저게 이제 슬라브 민족주의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경향이 강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가는 현대 역사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땅도 갖다 붙여주고.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러운 일도 많이 당했죠. 홀로도모를 할지. 여하튼 저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같은 슬라브계 민족이긴 한데 러시아하고 붙어 살면서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방으로 소비에트가 붕괴한 이후에 이제 붙으려는 그런 조짐 속에서 야 너는 그래도 거기 가면 안 돼. 네가 그쪽으로 붙으면은 평원으로 열려있는 이 유라시아 초원에서 나의 목구멍을 겨루는 거야. 지정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저기서 타협을 봐서 전쟁이 끝나면은 더 이상 러시아가 서쪽으로 팽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럴 힘도 없고, 응? 그러기에는 러시아가 그렇게 지금 GDP랄지 자원과 식량 에너지 많은데 그렇게 뭐 제조업이고 뭐 잘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인구 면에서는 유럽은 한 3억 미국 인구에 비슷합니다. 단 누더기로 막 헌금을 끼워놓은 것 마냥 어중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재정 통합이 안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혁신이 안 돼. 저 유럽은 창조적 파기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엄청난 그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혁신과 어떤 공격적인 어떤 경제적 팽창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어서 지금 거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게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안 돼요. 식량은 그나마 좀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식량은 좀 그런 대로 할 만할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자원? 대단하게 나오면 자원도 안 됩니다. 자원도. 자원과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안 되면 그건 패권국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재정 통합이 안 된 누더기 국가다. 헝겊 쪼가리 바늘을 꼬맨 것 마냥 그렇게 생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유럽은. 저 나라는 지금 현재 러시아의 1억 4천 인구가 밀어붙이는데도 겁나는 거예요. 저게. 어중이 떠중이 막 붙어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옆으로 샜네. 하여튼 러시아는 근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의 서쪽 팽창에 대해서 교두보예요. 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교두보이듯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서 교두보인 겁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대서양 동쪽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한테는 좀 예민할 수는 있지만은 사활적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쓸데없이 미국 돈 꼬라부으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기 싫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봐가지고 휴전 상태에서 현상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유럽이 가져간달지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러시아가 가져간달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우리 한반도처럼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휴전선을 설치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 이 정도에 적당하다. 그 정도가 되면은 러시아가 서쪽으로 평창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영토도 지키기가 바빠요. 사실은. 이 슬라브 민족주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키예프에 대한 어떤 향수, 슬라브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복합하게 엮이고 지정학적 이익이 결부되는 그런 흑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댔는데 아마 라트비아 3국, 발트 3국 이런 나라들도 손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나라 손대서 뭐해 불난만 일이 뭐 나올 것도 응? 그게 이제 발트해로 나가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거는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현상 유지 정도에서 영토를 유지하기도 바쁜 나라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서
유럽을 패칭하면서 유럽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왜? 좀 군비 증강, 재무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이게 트럼프가 바라는 거예요. 니네들 네가 알아서 지켜. 내 돈 이제 그만 쓸 거야. 이거죠. 벅차다 이 말이에요. 다만 미국은 어디에 집중하고 싶느냐? 중국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1등이 나오는 걸 막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대로 놔두면 유라시아 대륙에 1등할 판이 되니까 유럽은 빼고 러시아 하여튼 동남아시아 이쪽 패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가면은 미국이 이익이 엄청나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중국을 잡아야 돼요. 세계 패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쟁 끝나면은 우러 전쟁 끝나면은 현상 유지하면서 트럼프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국을 잡는데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연해주가 불안해요. 연해주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좀 더 목표를 더 넓힌다면 러시아 제국 세력 범위를 옛날처럼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봉건 시대가 바로 끝나고 현대가 열렸을 때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미 이 국민국가가 봉건 시대가 끝나고 각자의 나아바리가 정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다들 교육받고 민도가 높아진 그런 상태에 있고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러시아 제국 시대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건 불가능하고 러시아는 그런 능력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로 갈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봐요. 단 그 방어하는 군사 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러 전쟁 종료 후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유럽이 이제 그렇게 단기간 내에 옛날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전쟁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동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동시베리아 개발과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팽창에 대해서 장벽을 좀 세우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베리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투자와 경제협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즉 카라 연합이 있으면 이 세력과 러시아의 연대는 유용한 겁니다. 그게 미국이 당연히 끼죠. 그러면서 확실한 철통 방어막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하튼 미국이 필요하다. 중국의 서태평양 전략과 이게 뭐죠? 중국의 서태평양 출구 전략으로서의 어떤 연해지와 북한으로의 진출 상충되는 겁니다. 미국과도 당연히 충돌하게 되고 일본과도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은 한국과 북한과 일본이 협력하는 거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더 이상 팽창할 힘도 없다. 러시아가 이런 나아바리를 만들 가능성은 미래에 거의 제로다. 러시아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카라 연합으로 묶여갖고 러시아와 연대하는 게 좋다. 고대 고조선 시대에 흉노라는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세력과 연합을 했잖아요. 지정학이 그래. 이 만주와 한반도 지정학은 항상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잘 엮여 있을 때 안정됐어요. 카라 연합으로 묶여서 러시아와 연대하면서 미국을 매개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 그 다음에 안보적 측면도 필요합니다. 안보죠.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도 러시아도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 안보 이익이 크다. 우리는 미국과의 에너지 안보에도 확실한 미국은 알래스카의 가스전, 석유 이런 것들의 판로를 아마
이 서쪽으로는 중국도 겨냥하긴 하지만 중국은 근데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할 거예요. 왜? 이쪽이 이제 선진국이고 인구도 좀 적당히 되고 합쳐서 2억 정도 되니까 여기에 팔아먹고 싶은 거죠. 왜냐면 미국도 이제 중상주의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자기 거 수출하고 싶은 거예요. 소비 국가만 하던 달러 찍어서 소비만 하던 그런 미국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석유 가스를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한국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자원 확보에 대해서 길을 같이 포트폴리오, 국제 산업 포트폴리오를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미국의 양해를 받아야죠. 미국의 양해를 좀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하고는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